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험 대리점 관리자 및 설계사를 위한 보험 모집 질서 및 보험 대리점 운영 관련 준수사항 교육을 맡은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이경재 교수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저만 반갑고 여러분은 전혀 반갑지 않은 것 같네요.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행복할 때 가장 큰 능률이 오른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학습하실 내용들이 그다지 즐겁고 재미있는 내용은 아닐지라도 기왕에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함께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학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래 이 강의는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그리고 보험대리점협회가 함께 주관을 해서 전국적으로 주요 도시에서 순회 교육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학습하신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모집을 하시거나 또는 대리점 운영을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학습할 내용을 목차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대략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인데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으시도록 이렇게 2개의 영상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상에서는 보험 모집 질서 위반 제재 사례. 그래서 내용은 이제 최근에 GA 업계의 동향 그리고 모집 질서 위반 관련 제재 동향 그리고 또 주요 보험 모집 질서 위반 사항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루게 될 텐데 이것은 또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보험 모집 질서 위반 및 제재 사례 이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최근에 GA 업계의 동향입니다. 외형적인 성장이 지속이 되고 있죠. 여러분 뭐 그림에서 이렇게 보시면 쉽게 알 수 있듯이 대형, 중형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신계약 체결 건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입 수수료 이것도 증가 추세에 있지요. 특히 이렇게 대형 GA의 신계약 체결 건수가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이어서 불안전 판매 비율 이걸 좀 볼까요? 2017년에서 2018년으로 가면서 약간 올라가기는 했는데 2019년도에 뚝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개선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이쪽 유지율을 보니까 유지율 역시 지금 13회차, 25회차 하향 곡선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여전히 이렇게 불건전 영업 행위가 발생될 소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도 또 필요한 것이겠지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모집 수수료 체계가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초기에 과다 모집 수수료가 지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매출 확대를 위한 이 과다 출혈 경쟁이 생기게 되고 또 이런 작성 계약 등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철새, 먹튀 설계사가 양산이 되고 있다. 철새, 먹튀 별로 예쁜 말이 아니어서 저도 사용하고 싶지 않은 단어인데 지금 모집인이 이렇게 가공보험 계약을 작성을 해서 수당이나 수수료 그리고 납입보험료의 차액을 이렇게 챙긴 다음에 철새, 먹튀를 하게 되는 이런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계약 유지 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제 높은 선지급률 상품 위주로 이렇게 영업을 하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이런 불안전 판매의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정 내용을 살펴볼까요? 계약 1년차 모집 수수료의 상한선이 설정이 되게 됩니다. 현재 월납보험료의 1200%까지 이렇게 상한선이 설정이 되게 되지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규정은 앞으로 보험 설계사가 보험회사 소속이든 또는 법인 보험 대리점 소속이든 상관없이 모든 설계사에게 다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수료 지급 기준을 사전에 명확하게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임의 지급 모집 수수료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모집 질서의 건전화를 꾀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모집 수수료 체계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정되는 내용은 대면 채널의 경우에는 2021년부터 그리고 비대면 채널의 경우에는 2022년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보험 모집 질서 위반 관련 제재 동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이제 최근의 동향이 이렇게 기관 제재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GA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업무 정지 등 기관 제재는 감면을 해주곤 했었죠. 그런데 이제 제재 전력이 있는 GA랄지 또는 이 동일한 검사 중 여러 그 법규 위반 이런 것들이 적발이 되게 되면 이러한 이제 GA에 대해서는 그동안 해줬던 기관 제재의 감면 혜택을 이제는 이제 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최근의 동향입니다. 자, 이어서 볼까요? 과거에는 GA가 동일한 위법 행위를 반복하더라도 제재 수준을 가중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런 위법 행위를 반복한 GA에 대해서는 기관 제재의 가중 요건을 적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최근의 동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과태료 일괄 감경의 제한적 적용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과태료가 법률상 최고 한도의 10배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은 일괄적으로 감경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GA의 조직적 개입 또는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법률상 한도 초과분에 대한 감경을 제한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주요 보험 모집 질서 위반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업법의 내용이죠. 수수료 부당 지급이랄지 경유 처리 그리고 특별 이익 제공, 부당 보험 안내 자료, 부당 승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수수료 부당 지급 금지에 관한 조항입니다. 자, 모집 종사자가 무자격자 등 타인에게 보험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한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A 대리점의 대표이사랄지 지점장, 설계사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무자격자에게 모집을 위탁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위탁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모집 위탁 금지, 모집에 관한 수수료 지급 금지, 모집을 위탁하고 수수료 받은 것을 넘겨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무자격자 등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업법 99조 2항에 나와 있는 그 유자격자의 자격이 거기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거기 자격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무자격자가 되겠습니다. 자, 손해보험 상품 판매 시 생보 설계사, 손해보험 상품을 파는데 생보 설계사 그러면 여기는 무자격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계사 자격이 있더라도 해당 상품의 판매 자격이 없으면 여기 무자격자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위반 사례를 좀 살펴볼까요? A보험 대리점 소속 보험 설계사 모모 씨는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이 사람 등 4명에게 보험계약 22건의 이 모집을 위탁하고 동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780만 원의 모집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을 한 사례입니다. 자, 이 사례에 대한 위반 시 제재 수준을 한번 볼까요? 이 보험 대리점이나 설계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등록이 취소되고 업무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무자격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험 설계사의 법규 위반 시 설계사가 법규를 위반했을지라도 소속 대리점에게도 과태료 등 행정 조치가 가능하다. 이걸 또 유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 사례에 대한 조치 결과는 이렇게 보험 대리점에 대해서는 과태료 230만 원, 그리고 보험 설계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280만 원이 부과가 된 그런 사례입니다. 자, 다음 볼까요? 다음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금지. 이것은 앞에 무자격자와 달리 이제 경유 처리라고 하죠. 그래서 A 대리점 실제 모집 설계사가 B 대리점의 청약서상 설계사를 통해서 이 모집을 하게 되는 경우, 이런 걸 이제 경유 처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은 대리점 내에서 타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A 대리점, B 대리점뿐만 아니라 같은 대리점 설계사, 보통 뭐 그런 경우 있죠. 시책이나 뭐 시상금 뭐 이런 게 이제 걸려 있을 경우에 한 사람한테 몰아주고 시책이나 시상금을 나누어 갖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생긴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모집 설계사와 청약서상 설계사가 서로 이제 다른 경우, 이런 것이 이제 경유 처리가 되는 것이죠. 쌍방 모두 이제 설계사인 경우입니다. 생보 상품을 취급을 하는데 생보 설계사, 쌍방 다 생보 설계사인 경우죠. 이 경우에 만약에 그 생보 그러니까 같은 설계사 자격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해당 상품을 판매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경유 처리가 아니고 뭐가 되겠습니까? 앞에서 나왔던 바로 무자격자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또 여기서 이제 알아두실 게 쌍방 모두 뭐 소속을 불문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그것과 관련된 위반 사례를 보도록 할까요? 자, 비보험 대리점 소속 보험 설계사 모모 씨는 총 8건의 보험 계약을 같은 보험 대리점 이 사람에게 모집한 것으로 처리를 하고 모집 수수료 600만 원을 지급을 받은 그런 경유 처리 사례입니다. 자, 뭐 이것에 대한 이제 제재 수준을 한번 볼까요? 보험 대리점 설계사 모두 이렇게 과태료 및 등록 취소 그리고 업무 정지 이런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사례도 그 조치 결과를 보면 비보험 대리점에 대해서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됐고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주의적 경고 그리고 보험 설계사 또한 과태료 510만 원이 부과가 됐던 이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특별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보험업법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모집 종사자가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이게 이제 금지되고 있는 것이죠. 자, 주요 유형을 볼까요? 금품 제공. 자, 최초 1년간 납입보험료의 10%, 1년간 납입보험료의 10%입니다. 그리고 절대 금액 3만 원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적은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이제 부당한 금품 제공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또 주의하실 게 금품 가액은 시가 기준이다 하는 겁니다. 시가 기준. 원가 기준이 아니고 시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집하시는 분들 중에 이것은 내가 싸게 반값에 사왔다. 그러니까 시중에 5만 원짜리인데 나는 2만 5천 원에 원가에 사왔다 하더라도 시가 5만 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 3만 원 초과가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 이제 보험료 대납, 기타 이제 여러 가지 특별이익 제공 항목들이 쭉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또 여러분 유의하실 게
여기 지금 금액 한도 나와 있죠. 이 금액은 이 금품 제공 여기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보험료 대납이랄지 기타 특별이익에 대해 있어서는 금액과 상관없이 전부 법 위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이 금품 제공 한도 관련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10% 3만 원 이게 나왔잖아요. 이걸 실제로 사례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초에 월납 보험료가 1만 원이다. 그럼 이제 기준은 연납이었으니까 한 달에 만 원이면 1년이면 12만 원이 되겠죠. 연납 보험료 12만 원에 10%라고 그랬습니다. 10% 하면 이제 12,000원이 되겠죠. 이것하고 절대 금액 3만 원하고 비교를 했더니 이게 더 적죠. 그래서 이때는 금품 제공 한도가 바로 12,000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요거는 이제 초과하는 경우 한번 봅시다. 자, 초의 월납 보험료가 4만 원이다. 그러면 12 곱하면 연납 보험료는 48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48만 원에 10%니까 4만 8천 원. 이것하고 절대 금액 3만 원을 비교했더니 이쪽이 더 많죠. 그럼 이제 더 적은 걸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한도액이 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험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금품 제공 한도는 어쩝니까? 더 늘어나지가 않죠. 왜? 절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은 절대 지급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관련되는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모모 씨는 총 25건의 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모모 씨 등 22명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900만 원을 900만 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그랬네요. 22명이니까 900만 원이면 1인당 한 40만 원 되겠죠. 그럼 이제 절대 금액이 3만 원이니까 훨씬 초과했네요. 그럼 당연히 이제 위반이 되겠죠. 자, 위반 시 제재 수준이 이제 보험대리점 설계사에 대해서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그다음에 그 제공되는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 되게 되면 검찰이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물론이고 또 이를 요구한 자까지도 처벌을 받네요. 자, 이를 요구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중한 계약자들까지 이런 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사례도 이렇게 조치 결과를 보면 시보험대리점은 업무정지 30일 그리고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문책 경고가 떨어졌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부당보험 안내자료 사용 금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집 종사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 안내자료 제공 및 보험상품 안내 시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 이게 이제 금지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위반한 그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주요 유형을 보면 금융그룹 또는 보험사 직원을 사칭한 허위 명함, 그다음에 미승인 안내자료 이런 걸 사용한 경우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험 상품을 저축 상품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거나 판매하는 사례 등을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공공금융그룹 그랬네요. 이런 용어 쓰면 안 되죠. 보험회사가 아닌 금융그룹 이렇게 해서 그 금융그룹이 계약 당사자인 것처럼 호도하는 이런 행위는 금지되어 있죠. 자, 그리고 한 달에 30만 원씩 저축을 하시면 매월 이자를 4만 원 이상 드립니다. 그랬네요. 자, 이런 문구를 보면 어떨까요? 당연히 은행의 저축처럼 생각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정 이자를 지급하는 것처럼 호도한다든지 또 보험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은행의 적금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과 관련되는 위반 사례를 볼까요? D보험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모모 씨 등 3명은 저축성 보험을 판매하면서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보험 안내 자료를 사용하여 보험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례입니다. 자, 보험을 저축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네요. 저축성 보험을 은행의 저축 상품인 것처럼 오인케 하는 표현. 그래서 이런 비과세 복리저축이랄지 확정금리 보장 이런 용어들은 사용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보험의 중요 내용 미전달입니다. 이자 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10년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10년 이상 보험료 납입 조건이 있는데 이런 것을 설명하지 않고 전부 그 이자 소득이 비과세 되는 것으로 이렇게 오인하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런 내용을 위반했을 때의 제재 수준을 볼까요? 보험 대리점이나 설계사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이런 조치들이 취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앞에 나왔던 그 사례도 조치 결과를 보면 보험 대리점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 원 그리고 기관 주의가 떨어졌네요. 그다음에 이제 보험 설계사 3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되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부당 승환 금지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금지 계약을 바꿔타는 것을 얘기하겠죠. 자, 모집 종사자가 신계약 체결 시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또는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당 승환 계약 여부 판단 대상이 되는 계약입니다. 일단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되고 그다음에 위험 보장의 범위가 생보, 손보, 제3보험의 구분에 따라서 비슷한 신규 그리고 기존 보험 계약이 여기 판단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되겠습니다. 자, 기존 보험 계약의 부당한 소멸로 보는 경우입니다. 자, 첫 번째가 신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신계약 체결 전후로 해서 1개월 이내 기존 계약이 소멸한 경우입니다. 기존 계약이 소멸한 경우. 자, 단 보험계약자가 손해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자필 서명을 했을 경우에는 예외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 볼까요? 신계약 체결 전후로 6개월, 여기는 이제 6개월이죠. 6개월 이내 기존 계약이 역시 소멸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에게 기존 계약과 신계약의 중요 사항을 비교 안내한 경우에는 이렇게 예외가 적용이 되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앞에 여기는 1개월이고 여기는 6개월이잖아요. 그런데 이 1개월은 여기 6개월 속에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더라도 역시 또 이 항목으로 넘어와서 이 중요사항을 비교 안내하는 것은 역시 똑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또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부당 승환 계약 여부 판단 기준입니다. 자, 기존 계약에 대한 손실 발생 가능성 관련 자필 서명이 필요한 경우, 그게 바로 1개월 이내에 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이 됐었죠. 그다음에 이제 기존 보험계약과 신계약 간 비교 안내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보험기간이랄지 해지 환급금, 예정 이자율 이런 것에 대해서 비교 안내를 하도록 한 게 기간이 얼마였습니까? 6개월이었죠. 그런데 이 그림으로 이제 쉽게 보시다시피 여기에 해당되는 이 1개월은 당연히 이 6개월 중에 여기 1개월 속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더라도 역시 똑같이 비교 안내는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이제 위반 시 제재 수준을 보겠습니다. 보험대리점 설계사에 대해서 역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당 승환 계약이 되지 않으려면 이 다음에 비교 안내 확인서, 이 확인서 양식을 빠짐없이 작성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샘플로 그 양식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양식 샘플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빈 칸들이 이렇게 보이죠. 이 빈 칸들은 다 법정 기재 사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빠짐없이 기재를 다 해야 합니다. 또 체크할 것은 또 빠짐없이 다 체크를 해야 되겠죠. 요즘은 이제 뭐 각 보험사나 대리점 이렇게 전산화가 다 잘 되어 있어서 웬만한 것은 이렇게 자동으로 기재돼 가지고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회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대리점에서 직접 수기로 해서 빠짐없이 기재를 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영상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이어서 다음 동영상에서 또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